어느 부잣집에 유치원을 다니는 꼬마가 있었다. 꼬마는 매사에 호기심이 넘쳤다. 어느 날 꼬마의 엄마가 거실로 나와보는데 아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이는 바쁘게 집안을 청소하고 있는 가정부를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들이 어딜 그렇게 보나 싶어서 아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이는 엎드려서 마루를 닦고 있는 가정부의 치마 속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또리야, 너 가정부 누나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 어떡하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알았니? 하지만 꼬마는 야단을 맞으면서도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 질문이 있어. 질문? 뭔데? 가정부 누나는 왜 집안에서 짧은 치마만 입는 거야? 엄마는 당황하였지만 차분하게 대답하였다. 그건 말이지. 청소할 때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짧은 치마를 입는 거야. 그렇구나. 꼬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궁금한 게 남은 표정이었다. 그런데 가정부 누나의 엉덩이에 보니까 까만 게 있던데 그건 뭐야? 엄마는 이번엔 크게 당황하여 엉겁결에 둘러댔다. 그건 말이야. 첫 청소용 소리야. 짧은 치마엔 집어넣을 주머니가 없어서 엉덩이에 붙이고 있는 거야. 엉덩이에 붙인 청소용 소리라고? 그 말을 들은 꼬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하, 그랬구나. 그래서 아빠가 매일 가정부 누나의 청소용 솔로 바람이를 씻는구나? 먹고 사느라 바빠서 늦은 나이에 귀한 아들을 얻은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원래 금슬이 좋았으나 늦게 가진 나이를 키우느라 힘들어서 점점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런데 욕망을 참을 수 없었던 아내는 재단사인 옆집 남자와 몰래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 여자는 그와 종종 집에서 만나 낮거리를 즐겼다. 그날도 여자는 남편은 회사에, 아들은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옆집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낮거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침 옆집 남자가 손으로 여자의 바지를 스르르 벗기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닌가? 문 앞에는 유치원에서 일찍 돌아온 아들이 서서 엄마와 남자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지금 바지 벗고 옆집 아저씨랑 뭐해? 남편이 이 일을 알게 될까봐 겁이 난 여자는 최대한 그럴싸하게 얼버무렸다. 옆집 아저씨는 옷을 만드는 재단사거든. 엄마가 바지를 만들어 달라고 아저씨한테 부탁을 했어. 그래서 아저씨가 엄마 옷을 재고 있었던 거야. 그러자 아들이 궁금하다는 얼굴로 계속 묻는다. 그런데 왜 아저씨가 엄마 바지를 벗겨줘? 엄마는 난처해져서 얼렁뚱땅 둘러댔다. 그게 아저씨는 일할 때 바지와 몸의 치수를 손으로 만지면서 재야 더 정확하다고 했거든. 그렇구나. 옆에서 멋쩍게 듣고 있던 옆집 남자가 말했다. 이제 다 잰 것 같네요. 바지를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뭔가가 생각났다는 듯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옆집 아줌마가 아빠 바지를 잴 때랑은 왜 방법이 다르지? 뭐라고? 옆집 아줌마도 아빠 바지를 쟀다고?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자세히 말해봐. 며칠 전에는 옆집 아줌마가 아빠 바지를 재러 왔었거든. 그런데 그땐 둘 다 바지를 홀딱 벗고는 엉덩이를 착 붙이고 서서 한동안 그대로 있었지 뭐야. 그런데 그때 아줌마가 해준 설명이 달랐단 말이야. 놀란 엄마는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다. 아줌마가 뭐뭐뭐라고 그랬는데? 바지의 치수를 정확히 재려면 손보다는
엉덩이를 직접 대보아야 알 수 있다고 말했거든. 한 남자가 콘돔을 사러 가게에 갔다. 거기에는 아리따운 여자 점원이 있었다. 남자가 쭈뼛거리고 있자 여자 점원이 답답했는지 먼저 물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콘돔도 사이즈별로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래도 남자가 잠시 머뭇거리고 있자 여자 점원이 다시 말했다. 어떤 사이즈인지 잘 모르시면 옆방에 들어가 보세요. 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 칸막이가 있거든요. 칸막이에 뚫려 있는 구멍에다 손님의 거시기를 집어넣어 보시고요. 나와서 크기, 대중, 소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남자는 여자 점원이 가리켜준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남자가 방 안에 설치된 칸막이를 보니 거기에는 정말로 사이즈가 각기 다른 구멍 3개가 뚫려 있었다. 이때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여자 점원은 얼른 반대편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고는 갑자기 빤스를 벗더니 칸막이에 뚫린 구멍에다 엉덩이를 갖다 대는 것이 아닌가. 잠시 후 남자가 방에서 나오자 여자 점원이 물었다. 이제 결정이 되셨나요? 대, 중, 소 가운데 어느 것을 드릴까요? 그러자 남자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다. 콘돔은 필요 없고 칸막이가 필요해요. 어느 처녀가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그녀의 바로 뒤에는 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이 처녀는 상당히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몹시 신경 쓰였다. 아무래도 버스에 올라탈 때 뒤에 있는 사람이 내 속을 볼 것 같단 말이야. 안 보이게 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그러면 되겠구나. 지퍼를 내려 치마를 헐렁하게 해서 스커트를 약간 밑으로 잡아 내리자. 처녀는 주변 사람 모르게 스커트 뒤에 붙은 지퍼를 내리고 치마를 아래로 슬쩍 밀어내렸다. 좋았어. 이러면 문제 없겠지. 잠시 후 처녀가 치마 상태를 확인하려고 뒤에 지퍼를 만지는데 이게 웬일인가? 지퍼가 처음처럼 위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닌가? 처녀는 뒤돌아서 남자를 째려보았다. 그러자 남자는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처녀는 기분 나빠서 다시 살짝 지퍼를 내렸다. 그런데 잠시 후 또다시 올라가 있는 것이었다. 처녀는 황당하고 화가 나서 뒤에 남자를 째려보았지만 남자는 계속 희죽대고 있었다. 또 한 번 그랬단 봐. 가만 안 둘 테니. 처녀는 마음속으로 벼르면서 두어 번 더 지퍼를 내렸다. 하지만 지퍼는 계속 올라가 있었다. 처녀는 결국 화가 나서 남자의 따귀를 때렸다. 그리고는 꾸짖듯 말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다시 채우는 거죠? 그러자 남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남의 지퍼는 왜 내리는 겁니까? 신앙심이 깊은 부부가 있었다. 이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신께 기도를 드릴 정도로 열성적인 신도였다. 부부는 금술도 좋았지만 기도를 드리느라 짬이 없었고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면서 눈치도 보여 한동안 부부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부부는 평소처럼 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점심 기도를 드렸다. 신이시여, 서로에게 정직하고 서로에게 떳떳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마치자 아들이 졸기 시작했다. 아빠는 아들을 방에 데려가 낮잠을 재웠다. 그런데 둘만 남게 되자 부부는 갑자기 낮거리가 생각났다. 여보, 오랜만에 뿅 가게 해줄까? 뿅 가게. 간만에 힘이나 잘 쓰려나 몰라?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아껴온 내 실력을 보여줄게. 좋지. 그럼 한번 해보시든가. 남편은 아내의 옷을 벗기고
잔뜩 썩난 물건으로 격렬한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자 아내가 점점 흥분하더니 다리를 들어 천장을 향해 뻗어 올렸다. 오 신이시여. 뿅 답니다. 오 신이시여. 뿅 답니다. 아내는 흥분하여 자기도 모르게 신을 연호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들썩들썩 하는데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닌가? 문 앞에는 아들이 서서 엄마, 아빠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왜 엄마 다리가 공중에 떠 있어? 당황한 엄마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자 얼렁뚱땅 얼버무렸다. 그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 기도? 기도를 드리는데 왜 자꾸 뿅 난다고 말하는 거야? 시시 신께서 좋은 구경을 시켜주신다고 하늘에 있는 뿅나라로 올라오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들어 하늘로 올리고 있던 중이야. 그 말을 들은 아빠는 갑자기 허둥지둥 엄마 다리를 허리에 낀 채 천장을 향해 엄마 몸을 들어 올렸다. 엄마도 밑에서 다리를 한껏 치켜들며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엄마의 몸은 침대 위에서 통통 튀기만 할 뿐이었다. 엄마, 진짜 하늘에 있는 뿅나라로 가는 거야? 결말이 궁금한 아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자 부부는 더 열심히 연기를 했다. 오 신이시여 뿅 갑니다. 진짜 뿅 갑니다. 안간힘을 쓰는 엄마 아빠를 보자 안쓰러워진 아들이 거들듯 말하였다. 아빠, 전에 그 방법을 써봐. 그 말을 들은 아빠가 살짝 당황하였다. 또리야. 너 무슨 엉뚱한 소리냐? 그러자 엄마가 캐물었다. 전에 그 방법? 또리야,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아빠가 며칠 전에도 옆집 아줌마랑 같이 있을 때 뿅 가게 해주었거든. 그땐 아줌마를 배 위에 올려놓고 배로 튕겨서 곧장 뿅나라로 보내주었어. 한때는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났지만 이제는 결혼한 지 꽤 된 부부가 있었다. 아내는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남편은 관계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데다 최근 일까지 바빠서 좀처럼 아내와의 잠자리를 만들지 않았다. 여보, 우리 오늘도 안 하면? 벌써 100일째야.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나 피곤해서 할 수가 없어. 나 먼저 잘게.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아내는 먹는 걸로 욕구를 풀다가 살이 너무 찌고 말았다. 어머머, 뱃살 좀 봐. 이러다간 남편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안 되겠어. 오늘부터 살을 뺄 거야. 그녀는 당장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먼저 먹는 음식부터 바꾸었다. 육식 위주의 식단에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었다. 밥상에서 고기가 들어간 반찬을 모조리 빼버린 것이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아주 못마땅했다. 다이어트인지 뭔지를 한답시고 식탁 위에는 온통 풀만 올라왔기 때문이다. 육식을 좋아하는 남편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먼 곳을 쳐다보며 혼잣말로 푸념을 했다. 무언가 배가 불러지는 것 없을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내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더니 슬며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여보, 왜 그래? 잠시 후 그녀가 방에서 나와 말하였다. 이불 깔아놨어요. 샤워하세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그 10년 동안 그들은 밤일을 할 때 항상 불을 끄고 있었다. 밤일에 자신이 없었던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자기의 형편없는 실력이 들통날까봐 두렵기도 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밤일을 치를 때마다 아내 몰래 항상 그녀에게
커다란 인조 방망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아내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평소처럼 남편과 밤일을 치르고 있었다. 좋아, 여보. 나 너무 좋아. 그래? 더 묵직한 한 방을 보여줄게. 영차, 영차. 여보, 그만. 그렇게 한참을 격렬한 밤일에 몰두하던 중, 아내는 목이 탔는지 물을 찾아 손을 더듬거렸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전등 스위치를 켠 그녀. 그런데 그녀는 같이 있던 남편의 손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남편의 손에는 남자의 가짜 물건이 들려있는 게 아닌가? 그가 가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동안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지금까지 나한테 가짜를 쓴 거야?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여보,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무슨 변명이라도 좋으니까? 이 황당한 상황을 설명해봐.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더는 못 듣고 있겠다는 듯 화난 얼굴로 대꾸했다. 그건 당신이 먼저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 텐데? 숲에 사는 요정의 왕이 기쁨 요정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기쁨 요정으로 선발되면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요정의 왕은 가장 유능한 요정을 찾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선발 테스트를 실시했다. 왕은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했다. 남자는 입이 하나이지. 그럼 여자는 입이 몇 개냐? 그 입들의 차이점까지 설명해 보거라. 첫 번째 후보자가 먼저 대답했다. 네, 요정님, 여자에게는 2개의 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붙어 있고 하나는 아래 붙어 있습니다. 왕은 거침없이 판정을 내렸다. 땡이다. 평범하구나. 그러자 두 번째 후보자가 재빨리 대답했다. 여자의 입은 2개입니다. 위에 있는 입에는 털이 없지만 아래에 있는 입에는 털이 있어옵니다. 왕은 아쉬운 표정으로 판정을 내렸다. 땡이다. 살짝 부족하구나. 그러자 첫 번째 후보자가 다시 답했다. 네, 위에 입은 키스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고 밑에 입은 남자의 물건을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것이옵니다. 왕은 이번에도 거침없이 판정을 내렸다. 땡이다. 실망스럽구나. 눈치를 살피던 두 번째 후보자가 알겠다는 듯이 다시 말했다. 요정님, 위에 입은 제 것이오나 아래 입은 요정님 것이옵니다. 옳거니? 제법이로구나. 요정의 왕은 두 번째 후보자의 대답에 만족하였다. 그런데 이때까지 잠자코 있던 마지막 세 번째 후보자가 갑자기 나섰다. 요정님, 제 대답도 들어주십시오. 미안하지만 테스트는 끝났다. 왕이 흥미를 보이지 않자 세 번째 후보자가 힘주어 말했다. 요정님, 여자에게는 3개의 입이 있사옵니다. 돌아가려던 왕은 그 말에 갑자기 흥미가 생겼다. 뭐라고? 아니, 2개도 아니고 3개라고? 그래, 어디 한번 이유나 들어보자. 세 번째 후보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여자에게는 위아래로 3개의 입이 있사옵니다. 위의 입은 식전에 먹는 에피타이저이고 아래의 입은 본식인 정찬이옵니다. 그리고 아래 입 주변에 또 하나의 입이 있사온데 그것은 정찬만 먹어 입맛이 물릴 때 간간히 먹는 최고의 별미이옵니다. 합격! 한 남자가 약국에 콘돔을 사러 갔다. 거기에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었다. 남자가 쭈뼛거리고 있자 여자가 물었다. 어떤 강도의 콘돔을 원하세요? 예? 콘돔의 종류도 강도별로 있습니까? 물론이죠. 강, 중, 약이 있어요. 남자가 잠시 머뭇거리고 있자 여자가 말했다.
어떤 강도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옆방에 들어가 보세요. 세 가지 느낌을 체험해 볼 수 있거든요. 방 안에는 옷이 하나 있는데요. 가랑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 전신 타이즈예요. 그 옷을 입고 나서 뚫려 있는 구멍 밖으로 손님의 거시기를 내놓으시고요. 그대로 조용히 침대에 누워 계시면 됩니다. 다 끝나면 나와서 강, 중, 몇 중 원하시는 강도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남자는 여자가 알려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전신용 타이즈가 있었다. 그런데 진짜로 가랑이에만 민망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남자는 시키는 대로 옷을 입고 자기 물건을 구멍 밖으로 꺼내고 난 후 살며시 침대 위에 들어누웠다. 옷은 전신이 막혀 있어서 남자는 안대를 낀 것처럼 눈앞이 캄캄하였다. 이윽고 남자가 있는 방 안으로 몰래 대기하고 있던 3명의 여자들이 차례로 들어갔다. 들어간 여자들은 팬티를 벗더니 남자의 물건에다 자기들 엉덩이를 갖다 댔다. 얼마 후 남자가 방에서 나오자 여자가 물었다. 세 가지 타입별로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러자 흥분한 남자가 말하였다. 첫 번째 느낌은 조금 약했어요. 두 번째 느낌은 그저 그런 중간이었고요. 그런데 마지막 느낌이 환상적으로 강렬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좋으셨다고요? 어땠는데요? 그게요. 때론 딱딱하게 때론 부드럽게 제 물건을 가지고 놀지 뭐예요. 정말이지 그런 느낌은 태어나 처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도로 살래요. 한 박수 주세요. 흥분한 남자 손님이 콘돔을 가지고 사라지자 여태껏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여자들이 밖으로 나왔다. 세 여자는 모두 나이가 달랐다. 처음에 들어간 여자는 중년의 과부였다. 에이, 내가 중고라 헐렁했나봐. 중간에 들어간 여자는 새파란 처녀였다. 아쉽네. 신상인데 내가 1등이 아니라니.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간 여자는 놀랍게도 백발의 할머니가 아닌가. 아니, 옹씨의 할머니. 젊은 과부와 처녀를 물리치고 남자 손님을 대만족시키다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자랑하듯 떠들었다. 비록 아랫도리는 늙었지만 내게는 연륜에서 나오는 다른 필살기가 있지. 필살기요? 그게 뭔데요? 틀니를 빼고 잇몸으로 가지고 놀았거든.